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와 함께 규제지역의 확대입니다. 수도권 일부 조정지역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풍선 효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의 비조정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의 대전, 청주까지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전역이 조정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아래 충청권까지 규제지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이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양도세입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조정지역이 되면 단순한 듯 하면서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칫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규제지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그리고 대전, 청주까지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정비사업 규제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에 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담보대출뿐 아니라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울도심 강남 일부 지역은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17일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보았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 중에서 가장 관심사는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늘고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된 곳은 입주권에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규제지역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제가 제일 심한 지역부터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규제가 제일 심한 투기지역은 강남 3구를 비롯해 서울 15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기가열지구입니다. 서울은 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지역입니다. 기존의 세종시와 함께 대전시도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은 이제 전 지역이 조정지역입니다. 기존의 세종시와 함께 이번에 대전과 청주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대구 수성구는 투기가열지구이지만 조정지역은 아닙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충청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 지정까지 포함한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가열지구 현황입니다. 본인들이 속한 지역 그리고 관심지역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6월 19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입니다. 특히 조정지역의 경우는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 지정된 날짜까지 체크를 해 두셔야 합니다. 투기가열지구와 조정지역의 규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양도세 강화입니다. 그리고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대출 규제 강화가 추가가 됩니다.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양도세는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조정지역과 차이는 없습니다. 양도세 규정은 조정지역, 투기가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 모두 적용이 동일합니다. 발표는 6월 17일 했지만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6월 19일자로 지정이 되었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지역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을 해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입니다.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 양도세 강의 때 항상 보여주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비조정 일반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기 쉽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먼저 비조정 일반지역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당구역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2017년 파리 대책으로 조정지역에 2년 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파리 대책 이전에 취득을 했거나 신규 조정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에 2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정지역 비과세 규정에 앞서 언급했던 취득 당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취득을 했거나 조정지역 전에 취득을 한 경우는 종전의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신규로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사둔 집이 거주까지 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이지만 2년 보유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2년 보유냐 거주냐의 기준은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파리 대책으로 조정지역에 2년 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종전의 규정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조정지역이 지정된 경우도 조정지역 전에 취득한 주택은 마찬가지로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파리 대책 이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종전의 2년 보유 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이 바뀔 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즉 무주택자라야 적용이 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존에 주택이 있는 1주택자가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2년 보유에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기 전에 서둘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두 번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는 가운데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의 기본 개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입니다.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첫 번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조정 일반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는 가운데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1년 안에 두 채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요건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매도하는 종전주택이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즉 매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종전주택 매도기한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은 1년 내 매도하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좀 전에 설명드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종전주택 매도기한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주택 매도기한입니다. 비조정 일반지역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매도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매도하고 신규주택으로 1년 내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전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2년입니다. 조정지역 내 1년 내 매도, 1년 내 전입 요건은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준으로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1년 내 매도, 1년 내 전입이 아닌 3년 내 또는 2년 내 매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종전주택 매도기한은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3년이었습니다. 2018년 9.13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지역은 2년 내 매도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으로 1년 내 매도, 1년 내 전입으로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 9.13 대책으로 2년 내 매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종전의 3년 내 매도입니다. 12.16 대책으로 1년 내 매도, 1년 내 전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종전의 2년 내 매도입니다. 신규로 지정이 된 경우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조정, 비조정 동일합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매도하는 종전주택이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은 2년 거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의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은 1년 내 매도하고 1년 내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세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입니다. 2017년 8.2 대책으로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적용은 2018년 4월 1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비조정 일반지역입니다. 6에서 42%의 기본세율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은 기본세율에서 2주택자는 추가 10%,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추가 2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부터 최고 5억 초과까지 6에서 42%의 기본세율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추가 1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6%에서 최고 52%입니다.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20%가 추가됩니다. 26%에서 최고 62%입니다. 그리고 누진공제는 중과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2주택자는 최고 52%, 3주택 이상은 최고 62%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양도 차익이 많을수록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지역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비조정지역 그리고 조정지역에 각각 한 채씩 두 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조정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일까요? 아니면 중과세일까요? 반대로 조정지역을 먼저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 주택은 한 채밖에 없으니 기본세율일까요? 아니면 중과세일까요? 정답을 보겠습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기본세율입니다. 반대로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10%의 중과세율입니다. 이미 조정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공부가 되어서 웬만큼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양권이나 재개발 입주권이 있을 땐 좀 복잡합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마지막 네 번째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입니다. 비조정이 일반 지역입니다.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2%씩 15년 최대 30%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2018년 8위 대책으로 더 이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율입니다. 3년 이상 6%부터 매년 2%씩 15년 최대 3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2017년 8위 대책으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조정지역은 이제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됩니다. 하다 보니 생각보다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매도 기한입니다. 3년 내 종전주택 매도에서 1년 내 매도하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입니다. 기본 세율에서 2주택은 10%, 3주택 이상은 2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15년 최대 30%에서 이제는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배제가 됩니다. 조정지역 양도세 적용 기준입니다. 신규로 조정지역이 되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간략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매도기한 취득일 기준입니다. 취득일 당시 조정지역인지 아니면 비조정지역인지 여기에 따라서 적용이 결정이 됩니다. 조정지역 중과세율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는 양도일 기준입니다.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면 언제 취득을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10% 20%의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신규로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지정 전에 사둔 아파트가 거주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3년 안에 팔면 되는지 아니면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다소 까다롭기도 한데 헷갈리는 부분은 체크를 하면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